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드린 첫 번째 자료에서 부동산 공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밑에 부동산 공법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자.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그 뒷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법의 체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 나온다? 법의 체계.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거든요? 이걸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공법만이 아니고 모든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시험 보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범에 들어있는 이게 지금 뭐만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법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민법도 시험범에 들어가죠? 민법도 뭡니까? 법이죠. 뭐만 빼놓고? 부동산 학개론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랬죠?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모르면 나중에 바보 소리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법을 몰라가지고 당하는 분들도 꽤나 되잖아. 그러니까 법은 없이도 사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셔야 되겠죠? 많이 할수록 치죠. 그럼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뭐란다? 그걸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살살살 속여가지고 딴짓거리 하는 이게 진짜 사기꾼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변호사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법을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우리 과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 학개론만 빼놓고, 학개론은 뭐죠? 학개론이라는 건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학문의 개괄적인 이론, 부동산이라는 학문의 개괄적인 이론을 다루자. 이게 부동산 학개론이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자, 민법도 법이죠, 중개사법도 법이죠, 공시법도 법이죠, 세법도 법이죠, 부동산 공법도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자? 법이라는 게 뭔지, 이 법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걸 이 우리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 속에 이 법에 관련된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왜? 이걸 모르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법은. 첫째, 법 해놓고 법은 뭐로 나눠진다? 문서로 되어 있는 성문법이란 법과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이란 거로 나눠진다. 성문법은 무슨 말이죠? 문서로 이루어진 법. 불문법,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법. 이런 뜻입니다. 문서로 이루어진 법, 문서로 되어 있지 아니한 법, 불문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성문법은, 문서화되는 법은 다시 법의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법은 둘로 나눠진다. 그때 제일 위에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헌법.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법률.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 그 밑에 뭐가 있다? 조례라는 게 있다. 그 밑에 뭐도 있다? 규칙이라는 거 거기다 써놨는데 이 규칙은 우리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이 규칙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걸 법이라는 거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나눠지는데 그런 세부적인 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건 빼자. 그럼 뭐만 알아두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를 우리 성문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 법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먼저 정리할 거 법이란 말하고 여기 법률이라는 말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이전까지 법 없이도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은 뭐를 혼동한다? 법이 법률이요, 법률이 법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 뭐 법이라고 말하나 법률이라고 말하나 똑같죠? 아닙니다. 법이라는 개념이 월등하게 넓은 개념이고 법이란 이 방대한 분량 속에 극히 일부로서 뭐가 존재한다? 법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법과 법률이 같은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이만큼이 뭐다? 그게 법률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 그 중에 일부가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헌법이라는 건 뭘까? 우리 성문화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법 중에서 가장 최상위법, 이걸 헌법이라 합니다.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헌법에는 뭘 다룰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더 규정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권. 기본권이 뭐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최소한의 권리.
국민으로서 누리는 최소한 자유권, 참정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재산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 뭐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런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 이런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그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걸 위반하는 밑에 하위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그 밖에 다른 것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다 뭐라 할까? 그건 위헌. 헌법을 위반하였다. 그래서 위헌결정이라는 걸 맞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주문은 이 법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법이 조항이 뭐하고 헌법에 있는 이 기본권을 침해해버렸다. 침해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만들어버리면 그 법률은 나중에 무슨 결정을 받는다? 위헌 결정을 받고 위헌 결정을 받으면 그건 뭔다?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었던 그로서 그동안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권리가 회복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고 헌법에 위반된 걸 위헌이라고 하고 위헌 결정을 받은 것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만 있을까?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구조에 관한 게 들었습니다. 통치구조. 이때 통치구조라는 건 국가를 다스리는 기관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이고 또 대통령이 그 취임할 때 선서하죠. 그것도 선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장들이 전부 다 어디 들어있다? 헌법 이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만 나올까? 아니야. 누가 나오죠? 입법부. 그래서 국회 입법부라는 건 어떻게 구성하는지 사법부는 어떻게 쓰는지 우리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또는 그런 또 감사원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조직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디 들어있다? 헌법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치구조가 더 중요한 것보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쭉 열거해놓고 이러이러한 기본권을 특히 더 보장해준다라는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 주요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다? 법률입니다. 그럼 법률은 뭘까요? 바로 두 가지를 갖추면 법률이 됩니다. 뭘 갖출까? 첫째,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뭐였다? 공포라는 걸 했다. 공포. 이걸 관부에다가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뭐 됩니까?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결국 법률을 만드는 자리 뭐죠? 그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법률이라는 안을 만들죠. 그럼 국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저 본회의에서 그걸 통과시켜버려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땅땅땅 하고 통과시키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일단 법률안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걸 다시 대통령한테 그걸 이송합니다. 행정부를 이송하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내용을 검토해보고 야 법을 집행하는 것,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지만 그걸 집행하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이건 이제 의결하는 기관이고 이건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그럼 집행기관인 대통령이 그 법률안이 통과돼서 온 걸 봤더니 도저히 자기는 이걸 집행할 수가 없어. 그때는 뭐죠?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그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다시 바꿔야죠. 그래서 바꿔야면 다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으면 자동 폐기되거나 아니면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의결점 주소에서 통과시켜서 다시 재의결하면 그때는 법률로서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그걸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법률안이라고만 한다. 법률안이라고 하죠. 그 법률안 대통령이 뭘 갖는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포했다? 그러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법률안이 공포되는 거하고 그 법률에서 그게 시행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이 공포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어딜 봐야 되느냐? 그 법률에 하나가 통과되면 그 법주문이 있죠. 그럼 법은 어떻게 만드냐?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수준 나눠서 예를 들면 국토의계 및 임의에 관한 법률은 제14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시 부칙이라는 게 나오죠. 부칙해놓고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제1조는 보통 뭐가 들어가더냐? 부칙 여기에 들어가는 1조에는 바로 언제부터 이 법은 효력이 발생하냐? 효력 발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하는 게 바로 시행일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후나면 시행한다,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 1년이 지나면 시행한다. 그것을 여기다가 효력 발생된 시행일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포장에서 통과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시행일이 언제냐? 실제로 공포되는데 여기서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
공포일 즉시 효력이 발생이냐, 아니면 시행되느냐, 아니면 3개월 후에 하느냐, 또는 1년 후에 하느냐, 요 내용이 나오는 요 시행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시행일이 왜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법은, 공법은 끊임없이 개정됩니다. 1년 내내 개정돼요. 걱정돼요, 사실은. 왜? 처음에는 죽으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이 개정됐대. 그래서 새로 바뀌었대. 요번에도 어제가 11월 4일이잖아. 11월 4일 날 뭐가 바뀌었느냐? 바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책 다 써가지고 오늘 출판사에서 인쇄 들어가려고 지금 걸어 있는 걸 수습시켜가지고 그거 개정된 내용 다시 반영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습니다. 뭐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죠. 이제 내년도에 또 법이 계속 개정되면 개정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다시 설명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1년 내내 공법은 개정되는데 문제는 시험이 언제냐? 우리 시험 문제는 어느 날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때 시행되고 있는 이걸 시험범위로 하자. 다시 말하면 7월 중순경입니다. 7월 중순에 시험 확정 공고라는 걸 합니다. 이때 시험 확정 공고를 하는데, 즉 요번에 공인 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보고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보고 뭐 하는 건 확정 공고는 있지 하고 2월 달에는 예비 공고만 합니다. 대략 이런 게 시험 문제 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건 2월 달에 내고, 확정적인 건 7월 달에 내고 시험 보는 건 이제 10월 달에 시험 보죠. 그때 7월 중순경 그 확정 공고 내는 날, 그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중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그걸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며칠이요? 7월 22일이었었죠. 22일.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5일 이런 식으로 대략 중순경으로 정해져요. 그러면 보통 그 7월 중순 수요일 날짜로 정해지는데 그 수요일이 언제일지는 15일이 될지 20일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매년 달라지니까 그거 다시 확인해야 되고, 어쨌든 요때 확정이 된 요날 확정관 이날이 바로 뭐다? 이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현재 대통령이 공포해서 통과된 법이 아니고 요때 시행되고 있는 건 뭡니다. 그래서 여기도 붙이게 보면 어떻게 됐더냐, 개정된 내용 같은 거 보면 법을 개정하잖아요. 그럼 개정된 내용이 그 중에 몇 조 몇 호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또 몇 조 몇 개는 그건 3개월 효력이 발생한다. 어떤 건 6개월 효력이 발생한다. 어떤 건 1년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이 속에서 다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통과됐다고 해서 공포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제 시험범위가 아니고 부칙을 보고, 아, 요거는 시험범위에 요때까지 시행되는 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 이후에 시행된다?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날 기준에서 요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이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건, 이거는 그 이후에 시행되는 건 이건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중순경 확정되는, 확정공고 나는 날, 그날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만, 그때까지 시행되는 시험범위, 그 이후에 시행되는 건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뭐 된다? 이게 바로 법률이 되는데, 그럼 법률을 어떻게 만든다? 자,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첫 번째 법률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슨 법이었었죠? 첫 번째는 게 바로 국토에다가 뭐 한다 했습니까?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뭐 한다 했죠?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냐.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 그랬죠?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시험법에 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약자로 어떻게 쓰더냐? 약자는, 원래 약자는 국토계획법,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계획법, 실제로 그 법제처에 들어가 보면 법률이 있고 법률 옆에 약자로다 이렇게 쓰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 국토계획법, 이걸 우리 약자로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근데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 저는 뭐 한다? 국토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수님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교수님은 국계법, 어떤 분은 국입법, 그래서 어떤 분은 국토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국계법, 국입법 이런 말은 별로 좀 듣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만 그냥 따고 맙니다. 무슨 법? 국토법. 그냥 국토법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원래 약자는 국토계법, 저는 줄여서 국토법 이렇게 말할 거다. 어쨌든 이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보면 어떻게 돼 있다? 제1조 이 법의 제정 목적, 제2조 용어, 제3조 쭉 나가서 144조 벌칙까지 총 제1조부터 144조까지 이렇게
국토의계미 이용에 관한 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거 조항으로 씁니다. 제1조, 제2조. 그리고 여기다 제1조, 제1항, 제2항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두 개 들어가면 이게 분리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되고 제1조, 제1항, 가목, 나목, 타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내용들이 세분화되는데 어쨌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몇 조, 몇 조, 몇 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법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 주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조문, 몇 조라는 문장이 되는 형식이다. 그래서 제1조, 2조, 3조라는 이런 문장으로 되는 형식, 이걸 뭐라 부른다? 조문 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은 어떤 법이든 제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조문 형식으로 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 법률도 마찬가지로, 헌법도 마찬가지야.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법률에다가 이렇게 1조부터 140까지 이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중에 첫째,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한 거. 법률에다 원래 집어넣어야 될 내용이야. 여기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또는 자주 개정되는 내용들. 그거는 요 속에다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요거는 자주 개정되는 거다. 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여기다 직접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 법조문에 보면 이러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또는 이러이러한 규정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만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뭐랬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또는 대통령령이 따르는 바에 따라 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 나온다? 대통령령이란 말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 속에 들어보면 이 조항 제 몇 조 속에 보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무려 100여 군데에서 대통령령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대통령령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 말뜻이. 자, 좀 전에 제가 법률을 만드는데 어떤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한 내용 또는 자주 개정되는 걸 법률에다 집어넣지 않겠다. 세부적인 내용 여기다 안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주 개정되는 거. 만약에 여기다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이거 개정해야 되겠어? 그럼 개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국회에서 뭐 해야 돼?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죠. 근데 이놈의 국회에서 의결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개정안 내놓으려면 행정부처에서 나누는 안 아니면 국회의원 동료들 자기들 20명 이상의 서명의 날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도 직인이 있거든요. 그 직은 20명 걸 찍어가지고 받아서 그걸 법률안이라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통과되는 건 바늘구멍 뚫기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전체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국회가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뭐합니까? 쌈박질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좀 말 잘못하면 또 가서 또 터질라? 예, 그러잖아. 거기 있잖아.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죠? 제일 잘 싸운다잖아. 껐떡하면 싸운다 하잖아. 그러다가 껐떡하면 뭐 하죠? 안 해. 우씨 해 안 열어. 이래버립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놀아온 게 무려 한 8개월 이상을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신문이나 뒤적거리다가 점심에 밥 먹고 또 들어와서 또 할 일 없으니까 바둑이나 두다가 그러다 6시 되면 퇴근하고 이거 그냥 월급 받기에 참 미안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그냥 축내면서 8개월씩 일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쌈박질이 끼러져서 요새는 이제 그렇게 싸웠다가는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싸웠다면 몇 개월은 그냥 공전해버립니다. 국회 열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가 일어났나?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 빨리 개정해가지고 빨리 써먹어야 될 일을 법률이 개정되지 못하니까 그 법은 사문화돼 버리는, 그걸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따라서 너무 세부적인 구체적인 거나 또는 자주 개정될 건 법률에다 세부적인 내용 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그 세부적인 거 넣었다가 나중에 개정하지 못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건 누구한테 위임하자? 요 세부적인 내용 쓸 건 대통령한테 위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그걸 뭐란다? 그걸 대통령
영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뭐다? 한마디로 말하시오. 법률에 위임받아서 법률에서 위임해 준 거야. 이 법률 제 몇 조에서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누구한테 위임해 준다?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뭐 하면 돼? 지가 법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만들지 않을까? 대통령 네가 만들어라. 이게 바로 대통령령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대통령령이라는 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그것만 있을까? 아니야. 또 이 속에 들여다보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또는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누구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또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 들어있다?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뭐 하기로 한단다. 이런 거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보면 또 국토교통부령 이게 무려 70여 군데에서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게 이 법률 속에 144개 되는 조문 속에 국토교통이라는 말이 70여 군데가 나온다. 이제 대통령이라는 건 130여 군데에서 나오고 국토교통부령 정한 무려 70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 다 무슨 의미를 갖는다? 국토교통부를 정한다는 얘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너한테 위임할 테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법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즉 법을 꼭 국회에서만 만드는 게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회에서 만드는 건 뭐라 했죠?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법률이야. 근데 누구도 만든다?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 네가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라. 왜 대통령한테 만들어 갈까? 법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행정부처 아닙니까? 그럼 행정부의 대표가 누구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네가 이건 세부적인 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국회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만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요거는 너한테 위임해 줄 테니까 대통령 네가 세부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네가 직접 시행하라. 네가 직접 만들고 네가 시행하라. 요게 대통령이 오르정하라 라는 뜻이고 또 이런 건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도 아니야. 요 내용은 그냥 그 관련된 법의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 뭐죠? 주무부서 장관. 주무부서 장관. 주무부 장관. 바로 누구죠? 국토와 관련돼서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요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라 라고 국토교통부에 위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참 많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과 관련된 거, 예산과 관련된 거 이것도 뭘까? 그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그건 기획재정부령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각 관련 부처와 관련된 그 장관들한테 위임해서 그 장관들이 만드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그걸 우리 부령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부령. 이 부령 어디서 나온 거야? 국토교통부령, 행정자치부령, 기획재정부령, 고용노동부령 이런 식으로 그 부령이라는 건 결국 누가 만드는 법? 장관이 만드는 법을 부령이라 한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도 있다냐? 총리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총리령은 뭐죠? 국무총리한테 위임해서 국무총리 네가 만들어랍니다. 법률에서 이러이러이라는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국무총리가 만들어요. 근데 이 총리령은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금융파트와 관련해서 총리령은 총 3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없어요. 대통령령 같은 거 이건 1300개. 우리 법률이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1300개 되는 법률이 존재한다는데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저런 것도 거의 1300개 가까운 양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것 요거 부령하고 총리령에서 특히 총리령은 이건 금융파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30여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 그럼 뭐만 알자? 요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 대통령령.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장관이 만드는 법, 그걸 부령이라 하자. 그때 대통령령과 부령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뭐다?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이 만드는 법.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명령이라고. 그럼 명령은 몇 가지가 있다?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이런 게 있는데 총리령은 무시하자. 그럼 대통령령과 부령이 있다. 대통령이 만드는 법, 대통령령, 장관이 만드는 법, 부령 이렇게 정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조문 이제 법률에 이게 들어있으면 법률에는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럼 이제 뭘 찾아봐야 됩니까? 그럼 대통령 보고 만들었을까? 대통령이 만든 내용이 어디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또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럼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든 법이 어디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때 이거 대통령이 만든 법, 장관이 만든 법이 요 내용이 어디 들어있느냐? 그걸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 들어있을까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144조까지 돼 있죠. 이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속에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건 몇 조에서는 대통령이 정한다. 몇 조에서는 국토부처를 정한다. 이 말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 싶으면 뭘 찾는다? 그 해당하는 이 법률,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 이런 걸 찾아보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면 이것도 뭐로 돼 있다? 법조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대통령이 만든 법이니까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제134조까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 시행령 요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바로 법률제 예를 들면 34조라고 되면 법률제 34조에서 말하는 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는 게 여기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그 밑에 또 법률제 몇 조에서 말하는 건 다음과 같다. 그게 여기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해당하는 그 법률 여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요게 우리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게 대통령이 만든 그 대통령령이라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라 이걸 찾아내죠. 그럼 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찾고 싶으면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그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그 해당하는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봐라 이겁니다. 시행 규칙 여기 들어가 보면 그것도 뭐로 되어 있다?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제72조까지 이런 식으로 시행 규칙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에 들어가 보면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온다?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다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게 여기 들어있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건 다음 같은 내용은 이거다 라는 그 세부적인 게 어디 들어있다? 시행 규칙이라는 데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것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법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까지만 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무슨 말이죠? 자,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누가 공포한다?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법률이라는 게 된단다. 그럼 그 법률을 하나 보자. 무슨 법? 현법에 들어가는 첫 번째 법률을 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더라. 이 법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다? 제1조 제조 목적, 제2조 용어, 제3조 쭉 나가서 제144조 벌칙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부칙이라는 게 이렇게 또 조항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부칙 제1조는 뭐가 만든다? 언제부터 시행되는데 그 시행일에서 공판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공판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공판 날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그 7월달 중순경에만 공인중개사 시험 확정공고라는 걸 내놨는데 그 확정공고 낸 날, 그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건 시험법에 들어가고 그 공고된 날 다음에 시행되는 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행일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여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 쭉 넣은 내용에 무슨 말이 들어간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라는 게 들어있단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법률에다 집어넣지 않을 테니까 누구한테 위임할 테니까 대통령 너한테 위임할 테니까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그게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뜻이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도 없고 주무부서 장관, 네 담당 장관이 네가 해결하라. 바로 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국토교통부 장관 네가 법으로 만들어서 네가 시행하라 라는 게 국토교통부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찾고 싶으면 바로 어딜 찾아본다? 그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뒤져봐라. 그럼 시행령은 제1조부터 제134조까지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제1조부터 134조까지 되어 있는데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대통령이 세부적인 걸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 소리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를 찾으시면 그 해당하는 법률 시행규칙, 즉 이거는 국토위계 및 유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그 속에 요 대통령이 정한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법주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더냐. 자, 여러분들 이 책 있죠? 이거 지금 공인중개사 기초입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문서에 보시면 공법은 저쪽 이제 이게 2차 책이야. 2차 책만 먼저 보십시오. 그 2차 책. 이 책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중간쯤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 쭉 이렇게 접하면 앞에가 중개사법, 공시세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공법이 뒷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부터 나오더냐? 316페이지입니다. 그거. 그래서 기초 입문서에 316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그 전 페이지 보면 이제 나왔죠? 뭐라고? 국토위계 및 유행 관한 법률이라는 게 나오고 그 법률의 총설에서 제1장에서 제1절 법의 목적 이게 국토위계 및 제1조거든요. 그 다음에 제2조가 용어적이고 그래서 용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쭉 나왔죠. 거기에 보면 어디겠죠? 그 317페이지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더냐? 여기 제7 위에 쪽에 보면 7 해놓고 뭐라 썼습니까? 거기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란 다음 같은 게 기반시설이라고 쭉 열거돼 있고 그 점에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시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기반시설은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기반시설인지 분류한 건 어디에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위임해 준다는 얘기야?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 네가 기반시설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가 분류표를 네가 만들어서 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여정한다는 말이 나죠. 또 그 밑에도 구조의 9번째 보면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강력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간목의 시설로서 그 다음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럼 뭐가 광역시설인지 그 종류를 알고 싶으면 뭘 찾아보라는 얘기야? 바로 대통령령이 그저 가버린 얘기죠. 그렇게 대통령이 정한다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법률 속에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것들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쭉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죠. 그건 어디쯤 찾아보더냐? 여러분들 교재 332페이지. 332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맨 위에 쪽에 뭐가 나오더냐? 준공검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준공검사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준공검사 받으러 갈 때 사업시행자는 뭐 하라는 얘기야? 그 공사 완료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라 이겁니다. 법률에서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하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완료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건지 그 구체적인 양식이 있어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보고서 만들어라는 요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뭘 찾아봐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국토교통부령을 찾아라는 얘기야.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누가 만든 거야? 국토교통부장이 만든 그 법을 찾아보면 그 속에 바로 공사완료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기에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다 모든 시시콜콜한 걸 다 규정하지 않고 일부는 대통령에게 일부는 장관들한테 위임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 그걸 한마디로 뭐란다? 명령이라 한다 그랬었고 이 명령에는 뭐가 있다? 대통령령과 부령으로만 구분해서 기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하라는 걸 구체적인 건 찾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어떤 걸 뒤져본다?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행령 속에 들어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으면 그걸 뭐 찾는다? 그건 해당하는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라 이겁니다. 시행규칙.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범위는 어디까지가 시험범위냐? 자, 우리는 분명히 뭐랬죠? 시험범위는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험범위라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개는 시험 본다는 얘기야? 제1조부터 144조까지
이 내용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들어갈까? 아닙니다. 뭐까지 들어간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으로 정한다는 이 세 번째 내용이 들어있는 뭐까지도 그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이 내용들도 전부, 이 내용까지도 전부 이게 다 뭐다? 우리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 시험범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 들어있는 144개 조문만 시험범위가 아니고 시행령에 들어있는 134개 조문,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72개 조문 여기가 다 시험범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중에 옳은 거 또는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이걸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 쓴다? 법령이라고 부른다는 것. 시험 문제 보면 법령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험 났던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여기 제3과목 해놓고 부동산법 해놓고 81번 그렇죠?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법령상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하고 됐죠. 그럼 법령이라고 됐잖아. 법률 이렇게 안 내고 법령이라고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령은 무슨 뜻이다?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한단다. 다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란다? 법령이란다. 자,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본다면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 144개 조문에는 이 내용만이 아니고 시행령에 들어있는 134개, 시행규칙에는 72개 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 시험범위니까 이 속에서 지문 5개를 낼 테니까 이 중에 옳은 걸 골라라, 그 중에 틀린 걸 골라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은 어디 있는 게 나오고 법률에 있는 게 들어가고 어떨 때는 시행령에 있는 게 들어가고 어디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들어가고 시험 문제가 이 지문 5개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혼합해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올해는 정답으로 난 것들만 제가 찾아봤어. 만약에 2번이 정답이었었어요. 근데 2번 정답이 이게 법률에 들어있는 조항을 갖다가 2번에다 정답을 한 건지 시행령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걸 정답을 한 건지 아니면 시행규칙에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정답을 한 건지 정답만 확인해 봤더니 법률에서 20문제가 출제됐고 요 시행령에서 20문제가 났더라 얘기입니다. 정답이 올해는 시행규칙에서는 한 문제도 안 냈다. 이것이 우리 올해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에서 반반씩 냈다 이겁니다. 그럼 공부할 때 어떤 것만 하면 돼? 법률하고 시행령 반반 공부만 되죠. 그럼 시행규칙은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놈의 시행규칙. 공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원칙 안 합니다. 왜? 너무 기술적이고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보통 누구한테 위임할까? 담당 주무부서 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이 만들다 보니까 그냥 시시콜콜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도시개발법 쪽에서만 우리 시험법 중에 도시개발법에서만 시행규칙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정리해놓고 자주 출제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시행규칙에 있는 건 평상시에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40문제 중에 대략 어떻게 날까? 대략 어디에서 법률과 시행령이 거의 1대1의 범위로 납니다. 법률하고 시행령하고가 거의 1대1이고 시행규칙에 관한 건 잘 나면 3문제까지도 납니다. 많이 나면 40문제 중에서. 근데 이 3문제를 맞추려고 시행규칙 6개 법률에 있는 시행규칙을 다 공부한다?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중요한 몇 가지만 빼놓고는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는다. 3문제 정도야 출제 안 됐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지. 그건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이것까지 공부하기는 여러분들 너무 벅차다는 거.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시험 문제도 법률과 시행령 쪽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니까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우리 시험은 6개 법률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 요거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위계 및 이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법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갖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또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각 법률마다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규칙이 그 밑에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면 법률 밑에 시행령, 법률 밑에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들 찾고 싶으면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고 들으면 되죠. 이거 어디 클릭하면 될까? 법제처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싶으면 법제처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십시오. 그 법제처라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지고 뭘 뒤져보면 되더냐? 거기 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국가법 얘기가 동그라미로다 이렇게 그림이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제목 썼는데 맨 위쪽에 보면 여기 뭐라 써있다? 국가법령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가법령이라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거기 검색란에 뜹니다. 이게 검색하는데 거기다 뭘 치면 된다?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법률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위계미 유행하는 법률 하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클릭한다 엔터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뭐가 뜬다? 법률이 뜨죠. 그럼 화면에 이렇게 보면 그 해당하는 법률의 내용이 쫙 이렇게 나오고 요 옆에 보면 요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규칙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이잖아. 그럼 요거 시행령을 보고 싶으면 시행령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 화면이 시행령에 관한 내용이 뜨고 시행규칙을 눌러버리면 시행규칙에 관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 법률도 검색할 수도 있고 시행령도 검색할 수도 있고 시행규칙도 같이 법제처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다. 찾고 싶으면 법제처 인터넷 치고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초기 화면에 국가법령이라는 거 써있는데 여기 있더라.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라. 들어가 보면 거기 법령을 검색하라는欄이 나오는데 그 검색란에 여러분이 치고 싶은 법률을 치고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법률 나오고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오는데 법률이 원칙적으로 화면에 뜹니다. 시행령을 보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어버려. 시행령이 뜨고 이걸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어서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들이 뜬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6개 법률이 다 그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여기 시험범위에 전부 다 그래요. 국토위계미 임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무슨 법에 가보면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법이라고 내지 않고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전비법으로 넘어갈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 법령상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 법령상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쪽에 주택법도 마찬가지로 주택법 이렇게 내지 않고 주택법령상 여기 주택법령상 여기도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뒤쪽에 하면 건축법령상 건축법령상 근데 농지법은 마지막 농지법령상 그래서 법이라 쓰지 않고 법령하고 낸다는 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남았죠? 요거 조례라는 게 남았습니다. 이 조례가 뭘까? 조례가 법은 헌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만드는 법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명령이라는 것, 즉 대통령 불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법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든다.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외우는 것 마지막 시간에서 그거 좀 이따 볼 거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줄여서 그걸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 여기서 만드는 법 얘들이 만들면 그걸 무슨 법이란다? 그걸 조례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럼 조례는 뭐뭐 있더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위에 있는 대빵 바로 시도의사들 시도의사가 만드는 건 시도조례라고 부르고 밑에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건 시군구 조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조례를 한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도 뭘 만들죠? 법을 만들어. 그럼 어디서만 적용됩니까?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를 한다. 자, 어디도 성남시에서도 만듭니다. 성남시 조례. 저기 부여군에서도 만듭니다. 부여군 조례. 강남구에서도 만듭니다. 강남구 조례. 또 경기도에서 만드는 건 경기도 조례.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만드는 건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에서 만드는 건 경기도 조례. 또 성남시에서 만들면 성남시 조례. 과천시에서 만들면 과천시 조례. 또 군, 연천군, 가평군, 군에서 만든 것도 있죠. 또 구, 그래서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런 구에서 만드는 조례들. 그러면 이 조례들은 어디서만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됩니다. 인천광역시조는 인천광역시만 적용됩니다. 또 성남시조례는 성남시에서만 또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조례는 연천군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자기 지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 그걸 뭐란다? 조례라고 하자. 거기서 만드는 걸 조례란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조항을 읽다 보면 그 조례에 관한 게 나옵니다. 어디쯤 나오냐면 여기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327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327페이지 맨 밑에 쪽에 가보면 거기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이란 말이 나고 그 중에 이 기준이란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327페이지입니다. 327. 거기에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일단 기준을 정해줄 테니까 대통령의 기준을 정해줄 테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지는 각 특강, 특시, 특도, 시군의 조례로 만들어서 니들 지역에서는 니들 조례를 만들어서 달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각 마지막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게 있죠. 바로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단을 만드는 법이라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불문법은 뭐뭐 있다냐. 이거 불문법은 여러분들이 아는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판례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리라는 사물의 근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문법은 우리 공법에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민법을 공부할 때 우리 민법 교수님께서 설명해 줄 거니까 공법에서 넘어가자. 그럼 공법은 뭐 보자? 성문법만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문제들입니다. 자, 마지막 핵심 정리하고 강의 이거 정리하도록 하죠. 자, 첫째, 법은 뭐로 나눠진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성문법은 다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네 가지로 나누자. 그 중에 헌법이란 최상위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구조를 다루고 있다. 반면에 법률, 바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법률이 된단다. 근데 그 법률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면 국토의겸이 이용하는 법률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온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이란 말이 나오고 또 국토교통부령이란 말이 나온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다 규정하지 않겠다. 이런 세부적인 건 그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들이 주무부처 장관, 그 담당 장관이 니들이 법을 만들어서 니들이 집행하라. 법률에다 규정하지 않을 테니까 세부적인 건 니들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들어라.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요걸 한마디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걸 뭐란다? 명령이라고 하고 명령에는 크게 대통령령과 부령이라는 게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전달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해당하는 그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봐라. 그 속에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 자, 국토교통부로 전달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다? 어떤 걸 찾아봐라? 해당하는 법률 시행규칙, 즉 국토의계 및 이용하는 법률 시행규칙을 찾아봐라. 거기에 그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세부적인 건 그 속에 들어있단다. 이때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본다? 법령이라고 부르고 우리 시험범위는 법률과 명령이 전부 다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국토의계 및 이용하는 법률만 시험보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다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 있다.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죠? 바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게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 가면 그 지방자치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야. 그걸 우리 조례라 한다. 그래서 시도조례가 있고 시국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건 계층으로 나눈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걸 도시군 계획조례, 건축과 관련된 걸 건축조례, 전비사업과 관련된 건 전비사업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 명칭이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구분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란다? 조례라 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법조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모든 법의 공통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이번 시간은 조금 내용이 어려웠던 거야.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죠.